했다고 말을 해드리기는 너무나 병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잔유윤 씨가 다시 산타 모자를 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요양원에서 홀로 투병 중이라는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건강을 좀 찾으신 건가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크리스마스 네. 선물처럼 훈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일단 잔유윤 씨가 처음에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는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는 과거에 자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보도를 접하고 충격도 받았고 안타까워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동생분이 지금 현지에서 잔유윤 씨를 극진하게 간호하고 있는 모습이 또 방송을 네. 통해 공개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저 과거 오른쪽에 계신 팬분들이요. 분입니까? 네, 동생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네. 인해서 과거 팬분들이 위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매여서 얼마나 가능할까라고 했지만 생각보다는 치매설이 아닐까 회복 가능성을 비친 것처럼요. 농담도 건네시고요. 유머 감각이 여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뇌출혈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치매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료진에서도 계속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해요. 최초에 보도했던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는 뭐 이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잔이윤 씨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습 때문에 네.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취지의 글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세가 있으시고 또 뇌에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당시에 잔유윤 쇼 하셨을 때 말이죠. 네. 게스트로 나오지 않으면 나한테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 호불호가 강한 성격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소피 마르소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잔이윤 씨가 이미 미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섭외 능력이 진행자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잔이윤 씨가 소피 마르소를 딱 섭외해서 출연을 시켰을 때 그때는 좀 많이 해외 스타들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선망 같은 게 컸던 시절이잖아요. 90년대 네. 초반. 근데 지금 이제 강호동 씨 19살 시절 모습이거든요. 당시 10대였을 때의 그 씨름 스타 강호동 씨가 네. 나왔던 장면이군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 각계 총망라하는 스타급 거물들이 다 출연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잔이윤 씨의 섭외력은 즉 그때 당시 인기를 반영해줬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작진이 저 신성일 씨가 프로그램 초대됐을 때 영상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강호동 씨하고 신성일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 데뷔를 하기 전에 네. 씨름 선수였을 때, 유망주였을 때, 19, 20살 될 때 그 나이 때 출연을 했었을 텐데 그때도 이미 출연했을 때 모습을 보고서 네. 강호동이란 사람은 앞으로 분명히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평소의 모습하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가식 없는 모습에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고 신성일 씨하고는 동갑내기잖아요. 네. 줄리아리 씨한테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강호동, 신성일 이 두 분이 이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는지 말이죠. 이 각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면 선생님께 떡국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가면은 저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거 생각나 당신 자니 칼슨 쇼 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다 해요. 뭐 자니 칼슨 쇼에 그때 쇼했을 때 뭐 어땠다 뭐 이래고 그 당시에 쇼했던 그 스토리를 얘기하셔요. 좋아하셨나 봐요. 강호동 씨 얘기를 많이 해요. 씨름 선수 하면서 저렇게까지 올라갈 때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냐.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성이 괜찮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신성일 선생님은 뭐 옛날부터 같이 지내고 저희하고도 막 출연도 많이 하고 신성일 선생님은 같은 또 이게 동갑내기시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좋아하니까 부르죠.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나오는 거 싫어해요. 강호동에게는 뭔가 꾸밈 없고 특별한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잔이윤 씨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기억을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고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누굽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서 네. 이렇게 기억을 해내다가 존 웨인 닮은 배우, 예전에 그 서부 네. 영화의 대스타잖아요. 존 웨인 닮은 배우 신성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네. 한 세기를 풍미했던 대스타이면서도 같이 또 친분이 있고 확신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신성일 씨하고는 한번 2014년, 15년 그 무렵인가요? 특집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행을. 그래서 네. 이분들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신성희 씨, 이 최근에 폐암 투병을 했었고요. 네. 장윤 씨는 뇌경색 투병 중인데 이렇게 맨투맨이라고 하는 진행 방식으로 두 분이 만났었군요. 네, 2011년이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요.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같은 연예계 메커니즘을 겪었고 경험했고 근데 네. 지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각자 다른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억은 자주 접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어도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히 또 왕성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으로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장윤 씨가 이번에 기억했다는 두 분이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14년에도 장윤 씨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호동 씨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던 애정, 관심 어느 정도였는지 이 장면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게스트 중에는 딱 기억에 남는 게스트 있으세요? 강호동이. 강호동 씨가 왜 안 잊어버리지나 하면요. 그때 천하장사인가 뭐 해가지고 저 씨름 선수로 우리 쇼에 나왔는데 속으로 저 사람은 성공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강호동 씨가 성공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사람 꾸미는 게 없어서. 자기 그 말하는 스타일하고 모르는 그 캐릭터가 꾸미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소리 지르고 할 때는 소리 지르도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뭐하고 꾸며서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게 제일 싫어요. 그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특별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강호동이는 확실히 특별한 걸 내가 느껴요. 아마 씨름 선수였다가 이제 연예계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한 후배가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맨몸으로 미국에서 자수성가했던 장윤 씨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스타가 되신 분들은요 해안이 있어요. 그래서 아. 후배들이 정말 무명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무일푼으로 내 앞에 서 있어도 네. 될 것 같다라고 점치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호동 씨에게서 그런 뭔가 특별한 그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고요. 2011년 그 무렵에는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강호동 씨가 진행을 할 때 장희윤 씨가 또 게스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세월이 지나서 내 예언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모처럼 크리스마스에 장윤 씨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 말이죠. 그럼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이분의 요양원 생활을 보니까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뒤에서 휠체어를 물어주시기도 하고요. 네. 또 줄리아 리 씨, 장윤 씨의 전 부인도 곧 미국에 돌아가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병구안을 다들 잘 해주실까요? 일단 전 부인이 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뭐 남편을 병 때문에 버렸다라는 게 아닌 것만으로도 네. 많은 분들 장희윤 씨를 기억하고 좋아했던 분들에게 위안이 됐던 것 같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헤어진 전 남편 전 부인에 대해서 다 책임져라라고 사회적으로 몰아가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네.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것만 확인된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줄리아 리 씨가 또 전 남편에 대한 의리로 내가 병간호를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결정인 것 같다. 앞으로도 이게 꾸준히 이제 어떤 행보로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네, 장윤 씨 소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연예인분들은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다가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사이에 어느새 불 꺼진 무대 같은 제2막,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라고 하면 막막할 때가 많긴 한데 70년대, 80년대 MC로 상당히 유명했던 정선효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금융을 설계해주는 분으로요, 네. 제2막을 여는데요. 네. 이렇게 보통 내려놓고 치열하게 시작하시기 어렵지 않나요? 이분이 연예계에선 다 했죠. 네. 예전에 고 최병걸 씨하고 듀엣으로 노래도 했었고요.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공채 탤런트 출신이어서 연기자로도 주연급으로 계속 왕성한 활동을 했고요. 아, 또 허참 씨하고 떼놀래야 떼놀 수 그럼요. 없는 네. MC였잖아요. TBC 시절에 쇼쇼쇼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가족오락관까지 정말 마이크를 잡고서 장수 인기도 누려봤고요. 이분은 네. 모델도 했었고요. 특히 CF 모델에서는 뭐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70년대 네. 한 번 광고 지금 나오는 이 모습인데 광고를 네. 찍게 되면 돈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아. 그때 돈으로는 아마 아파트를 신형 아파트를 20채 네. 정도 살 수 있을 정도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70년대 남성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고 하는데 네. MC면 MC,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으셨네요. 연예계 안에서는 다 해본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금융 설계사로서 연예계 밖에서의 새로운 도전장을 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랐고 또 그 네.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소녀 씨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저분을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서 네. 실제로 방송국에 입사를 한 분도 있었어요. PD가 되신 분도 있었고 그러셨어요? PD가 됐던 동기가 정소녀 씨 실제 보려고 PD 시험을 준비했다라는 일화도 굉장히 네. 유명한 에피소드로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CF 출연료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네.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몇백만 원 아파트 한 채 몇백만 원 할 때였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안 됐던 집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몇십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소녀 씨가 핫했다. 그러니까 정소녀 씨가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거나 그다음에 과자 같은 걸 베어 무는 그런 모습만 나와도 판매율이 그냥 수직 상승을 했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소녀 씨 같은 경우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 그 뒤 이어서 또 TV 안방극장의 트로이카 뭐 정윤희 씨, 장미 씨, 유지인 씨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분의 인기는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그때 광고 출연료가 높았다고 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번 돈 여태까지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태까지 썼다라고는 하는데 IMF 때 이분이 또 연예계 밖의 일로 외도를 하게 되면서 네.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도 했었고 또 가구 관련된 전시 판매하는 곳도 운영도 해봤었고 근데 네. 그때 당시 한 100억 가까이 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네. 그 공백기 동안 사업이나 투자 실패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공백기를 양산하게 했던 이유가 때 아닌 일명 흑인 아이 출산설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던 루머. 왜 이렇게 그때 안 떨어졌었나요? 얼마나 루머가 심각했었냐면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네. 있으니까 삽시간에 모든 소식이 알려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70년대만 해도 뭐 전화, 뭐 전보 이런 거 말고 딱히 갈 수 있는 소식통이 많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소녀 씨 하면은 가봉에 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 그 검은 아이를 낳았다. 흑인 네. 아이를 낳았다. 출산했다. 이런 루머가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양산이 돼서 네. 나중에 저분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에 진행을 했을 때 네. 그때는 요즘에 시청자 게시판으로 글을 올리고 의견을 올리지만 그때 시청자분들이 전화로 의견을 올렸었거든요. 네. 왜 정소녀 같은 사람을 쓰느냐. 이거는 제가 그때 같이 출연을 했을 때 저한테도 직접 얘기를 해줬던 대목인데 네. 정소녀 씨를 왜 쓰느냐라는 항의 전화가 너무 빗발쳐서 네. 방송국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일이 대응을 하다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정소녀 씨도 자진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흑인 아이를 낳는 바람에 뭐 B자로 시작하는 그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네. H사에서 나오는 그것까지도 저 흑인 대통령이 선물을 국내에 해준 것이다. 한국에 해준 것이다. 이런 루머까지 있었으니까 정소녀 씨야말로 오죽하면 헤어진 전 남편의 누이가 이걸 해명해주고 싶은 답답한 마음까지 있었다라는 전언까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루머, 내가 알 수 없는 루머, 정말 아닌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본인은 갑갑하셨을까요? 네. 결국 모든 방송에서 내려와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정소녀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하고 살면 별로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자 위해주잖아요. 여자한테 배려해주고. 근데 한국 남자들은 자기 성에 안 차면 막 화내고. 잠깐이라도 외국분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친구가 한번 살아보신 분이 있거나. 있을 것 같겠지만 없습니다. 제가 소문상으로는 아주 아니 소문에는 그렇잖아요. 애까지 낳았다 그러는데 진짜 그것처럼 나 진짜 가만히 안 있고 싶어 정말 지금도. 억울해서 너무 미칠 지경이 너무 있었다면서요. 억울한데 그래도 외국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면 한 번쯤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내 등 뒤에 꽂히는 저런 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네. 시아버님이 아마 의사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그 흑인 아이를 받았다 등등 루머가 루머를 낳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일선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소녀 씨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저 때가 아닐까. 저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정소녀 씨가 활동을 접었어야 했었으니까. 네. 그런 정소녀 씨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네. 연세가 지금 63살 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금융설계사로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네.
다른 분들에게 이제 금융 상품을 소개해주고 그렇죠. 접근하고 사람들과 1대1로 만나는 작업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내가 노년을 대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일은 연예계는 많아도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그렇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분은 한번 고락을 겪었잖아요. 아, 네. 슬럼프를 크게도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내가 보장할 수 있는 내가 내 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FP 자격증을 따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H로 시작하는 한 생명보험 회사에서 네.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얼굴이 알려진 상태에서 또 금융 설계사로서 많은 분들 낯선 분들 만나서 소개하고 뭐 계약까지 이루는 과정이 녹록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60살이 넘어서 한 도전이니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인생을 다부지게 시작하는 정소녀 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도요. 외제차 딜러로 변신을 하고 본인이 많은 사람들과 낮은 자리에서 높은 분들 모시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임지연 씨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외제차 딜러로 변신을 했고요. 네. 꽤 이거 잘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왕년에 남부럽지 않게 연예계 활동한 분 아닙니까? 일본인 재력가와 결혼을 했던 그 스토리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미스 태평양으로 84년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서구적인 미모면서도 동양적인 이목구비가 있어서 네. 많이 남성 팬분들이 좋아했었어요.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활동을 막 승승장구하고 차고 올라가야 될 시점에 한 의사분하고 한 여배우하고 삼각 스캔들에 휩쓸리게 되면서 네. 연예계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초호와 결혼 생활이라고 했던 네. 그 내막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토로하고 있나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삼각 스캔들 이후에 연예계에서 좀 멀어지고 나서 그 네. 일본의 한 부동산 재벌, 그러니까 재력가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도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결혼식 할 때 뭐 결혼식 비용만 수억을 썼고 거기다가 왔던 분들한테 답례품으로 1인당 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네. 2, 30만 원 정도 되는 답례품을 줬었을 정도라고 하고 드레스도 초고가 드레스를 10벌을 입으면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매달 생활비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넘어갈 무렵인데도 5천만 원 정도를 매달 용돈으로 남편분이 네. 통장에 쏴줬을 정도라고 하고요. 아니, 내가 1980년대, 90년대 한 달 용돈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용돈?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네. 나중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지. 근데 일단 어려운 상황에 단초가 됐던 그 알려진 얘기는 뭐냐면 네. 한 영화 감독의 제안을 받고서 그때 이혼하고서 남았던 돈 20억을 모두 다 영화 제작에 썼는데 네. 결국은 그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음식점 네. 서빙 일까지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앞에서는 한 달 용돈 5천만 원 받을 정도면 이 명품 파시는 분들이 이분 집으로 직접 가서 이번에 처음 나온 일명 신상입니다라고 바치기도 하고요. 네. 차가 예쁘다고 말하기만 해도 옆에 있는 남편분은 예쁘다는 말만 하면 바로 자동 판매기처럼 차를 네.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가 맞는지요? 거기다가 이제 임지연 씨 표현에 의하면 생일 선물로 5층짜리 건물도 사주고 네. 이 차 이쁘네? 그럼 바로 다음날 그 차가 내 차가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인 거고요. 지금은 네. 이 차 이쁘네 하면 예전에 계속 차를 선물로 받았던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그랬던 네. 남편이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문을 두드리고 외제차를 파는 그런 딜러가 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예쁘네 하면 모든 게 내 차가 됐는데 차를 사던 사람이 차를 파는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 몇 번씩 계속 만나서 계약까지 성사시킬 때까지 많이 네.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밝힌 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나갔던 임지연이 지금 이렇게 해라는 것 때문에 따가운 시선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네. 그것을 용기 있게 잘 극복을 해서 내 삶을 잘 책임지고 가는 모습이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머니하고 네.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근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임지연 씨가 차를 팔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객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번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만남을 이뤘던 적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연예계에 네. 복귀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분도 2000년대 중반, 2005년, 6년 이 무렵에 다시 연예계에 복귀는 했었는데 뭐 토크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예능도 했었으나 네. 예, 뜻한 대로 많이 왕왕되고 왕성하게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서빙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횟집까지 포장마차까지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갔었고 네. 굉장히 이제 열심히
매미처럼 사는 그런 과거의 그 미스 코리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화려함 뒤에 아픔이 가려져 있었군요. 네, 그랬죠. 우여곡절에도 결국 일어선 사람입니다. 임지연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나이가 먹어도 섹시한 할머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물론 갖다 놨지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애 봐줄 애도 없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뭐하러 결혼을 해 그냥 혼자 살아 그게 최고야 너무 마음 편해 지들은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그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사람이 부러운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이 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해서 같이 이렇게 그전에 해보지 못했던 알콩달콩하게 같이 여행도 좀 다녀보고 정말 저는 되게 부러워요. 노년에 같이 노부부가 손잡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못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결혼을 몇 번 하신 거예요? 이분이 스스로 밝힌 바로는 결혼 3번 하고 모두 이혼했다라고 네. 하니까요. 아무튼 만인이 이렇게 예쁘다라고 봤었던 미스 코리아였지만 한 남자에게 안정을 하기에는 운명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아무튼 많은 곡절을 겪었고 지금은 굉장히 또 파이팅 넘치게 외제차 딜러로서의 인생 2막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네.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분 또한 박수 받으면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과거에 손대는 것마다 투자가 실패하면 이분은 또 배우는 걸 그대로 마음속에 새겼던 모양입니다. 생선 포장마차도 하고요. 네. 안 해보신 일이 없군요. 생선 포장마차 할 때 또 제 후배 기자도 가서 인터뷰도 하고 연예인 복귀에 그러셨어요? 대한 의지도 확인하고 왔었는데 연예계의 시스템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보니 네.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이분은 그러면 지금 자신의 노모와 함께 살고 계신가 보죠? 네, 딜러로 생활하면서 또 사업도 병행하면서 이렇게 네. 어머니하고 살고 있다 이런 근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세워주는 것보단 본인 힘으로 두 발로 서겠다고 하니까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살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간 이후 말이죠. 그럼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이분의 요양원 생활을 보니까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뒤에서 휠체어를 물어주시기도 하고요. 네. 또 줄리아 리 씨, 잔유인 씨의 전 부인도 곧 미국에 돌아가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병구안을 다들 잘 해주실까요? 일단 전 부인이 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남편을 병 때문에 버렸다라는 게 아닌 것만으로도 네. 많은 분들 잔이윤 씨를 기억하고 좋아했던 분들에게 위안이 됐던 것 같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헤어진 전 남편 전 부인에 대해서 다 책임져라라고 사회적으로 몰아가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네.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것만 확인된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줄리아 리 씨가 또 전 남편에 대한 의리로 내가 병간호를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결정인 것 같다. 앞으로도 이게 꾸준히 이제 어떤 행보로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네, 잔윤 씨 소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연예인분들은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다가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사이에 어느새 불 꺼진 무대 같은 제2막,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라고 하면 막막할 때가 많긴 한데 70년대, 80년대 MC로 상당히 유명했던 정선효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금융을 설계해주는 분으로요. 네. 2막을 여는데요. 네. 이렇게 보통 내려놓고 치열하게 시작하시기 어렵지 않나요? 이분이 연예계에선 다 했죠. 네. 예전에 고 최병걸 씨하고 듀엣으로 노래도 했었고요.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공채 탤런트 출신이어서 연기자로도 주연급으로 계속 왕성한 활동을 했고요. 또 허참 씨하고 떼놀래야 떼놀 수 그럼요. 없는 MC였잖아요. TBC 시절에 쇼쇼쇼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가족오락관까지 정말 마이크를 잡고서 장수 인기도 누려봤고요. 이분은 네. 모델도 했었고요. 특히 CF 모델에서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70년대 네. 한 번 광고, 지금 나오는 이 모습인데 광고를 네. 찍게 되면 돈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때 돈으로는 아마 신형 아파트를 20채 네. 정도 살 수 있을 정도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70년대 남성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고 하는데 네. MC면 MC,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으셨네요. 연예계 안에서는 다 해본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금융 설계사로서 연예계 밖에서의 새로운 도전장을 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랐고 또 그 네.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소녀 씨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저분을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서 네. 실제로 방송국에 입사를 한 분도 있었어요. PD가 되신 분도 있었고 그러셨어요? PD가 됐던 동기가 정소녀 씨 실제 보려고 PD 시험을 준비했다라는 일화도 굉장히 네. 유명한 에피소드로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CF 출연료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네.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몇백만 원 아파트 한 채 몇백만 원 할 때였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안 됐던 집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몇십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소녀 씨가 핫했다. 그러니까 정소녀 씨가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거나 그다음에 과자 같은 걸 베어 무는 그런 모습만 나와도 판매율이 그냥 수직 상승을 했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소녀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 그 뒤 이어서 또 TV 안방극장의 트로이카 뭐 정윤희 씨, 장미 씨, 유지인 씨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분의 인기는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그때 광고 출연료가 높았다고 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번 돈 여태까지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태까지 썼다라고는 하는데 IMF 때 이분이 또 연예계 밖의 일로 외도를 하게 되면서 네.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도 했었고 또 가구 관련된 전시 판매하는 곳도 운영도 해봤었고 근데 네. 그때 당시 한 100억 가까이 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네. 그래서 FP 자격증을 따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H로 시작하는 한 생명보험 회사에서 네.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얼굴이 알려진 상태에서 또 금융 설계사로서 많은 분들 낯선 분들 만나서 소개하고 뭐 계약까지 이루는 과정이 녹록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60살이 넘어서 한 도전이니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인생을 다부지게 시작하는 정소녀 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도요. 외제차 딜러로 변신을 하고 본인이 많은 사람들과 낮은 자리에서 높은 분들 모시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임지연 씨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외제차 딜러로 변신을 했고요. 네. 꽤 이거 잘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왕년에 남부럽지 않게 연예계 활동한 분 아닙니까? 일본인 재력가와 결혼을 했던 그 스토리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미스 태평양으로 84년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서구적인 미모면서도 동양적인 이목구비가 있어서 네. 많이 남성 팬분들이 좋아했었어요.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활동을 막 승승장구하고 차고 올라가야 될 시점에 한 의사분하고 한 여배우하고 삼각 스캔들에 휩쓸리게 되면서 네. 연예계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초호와 결혼 생활이라고 했던 네. 그 내막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토로하고 있나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삼각 스캔들 이후에 연예계에서 좀 멀어지고 나서 그 네. 일본의 한 부동산 재벌, 그러니까 재력가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도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결혼식 할 때 뭐 결혼식 비용만 수억을 썼고 거기다가 왔던 분들한테 답례품으로 1인당 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네. 2, 30만 원 정도 되는 답례품을 줬었을 정도라고 하고 드레스도 초고가 드레스를 10벌을 입으면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매달 생활비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넘어갈 무렵인데도 5천만 원 정도를 매달 용돈으로 남편분이 네. 통장에 쏴줬을 정도라고 하고요. 아니, 내가 1980년대, 90년대 한 달 용돈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용돈?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네. 나중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지. 근데 일단 어려운 상황에 단초가 됐던 그 알려진 얘기는 뭐냐면 네. 한 영화 감독의 제안을 받고서 그때 그 이혼하고서 남았던 돈 20억을 모두 다 영화 제작에 썼는데 네. 결국은 그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음식점 네. 서빙 일까지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앞에서는 한 달 용돈 5천만 원 받을 정도면 이 명품 파시는 분들이 이분 집으로 직접 가서 이번에 처음 나온 일명 신상입니다라고 바치기도 하고요. 네. 차가 예쁘다고 말하기만 해도 옆에 있는 남편분은 예쁘다는 말만 하면 바로 자동 판매기처럼 차를 네.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가 맞는지요? 거기다가 이제 임지연 씨 표현에 의하면 생일 선물로 5층짜리 건물도 사주고 네. 이 차 이쁘네? 그럼 바로 다음날 그 차가 내 차가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인 거고요. 지금은 네. 이 차 이쁘네 하면 예전에 계속 차를 선물로 받았던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그랬던 네. 남편이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문을 두드리고 외제차를 파는 그런 딜러가 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예쁘네 하면 모든 게 내 차가 됐는데
차를 사던 사람이 차를 파는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 몇 번씩 계속 만나서 계약까지 성사시킬 때까지 많이 네.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밝힌 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나갔던 임지연이 지금 이렇게 해라는 것 때문에 따가운 시선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네. 그것을 용기 있게 잘 극복을 해서 내 삶을 잘 책임지고 씨름 선수 하면서 저렇게까지 올라갈 때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냐.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성이 괜찮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신성일 선생님은 뭐 옛날부터 같이 지내고 저희하고도 막 출연도 많이 하고 신성일 선생님은 같은 또 이게 동갑내기시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좋아하니까 부르죠.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나오는 거 싫어해요. 강호동에게는 뭔가 꾸밈 없고 특별한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잔이윤 씨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억을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고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누굽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서 네. 이렇게 기억을 해내다가 존 웨인 닮은 배우, 예전에 그 서부 네. 영화의 대스타잖아요. 존 웨인 닮은 배우 신성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네. 한 세기를 풍미했던 대스타이면서도 같이 또 친분이 있고 확신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신성일 씨하고는 한번 2014년, 15년 그 무렵인가요? 특집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행을. 그래서 네. 이분들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아, 신성일 씨 이 최근에 폐암 투병을 했었고요. 네. 잔이윤 씨는 뇌경색 투병 중인데 이렇게 맨투맨이라고 하는 진행 방식으로 두 분이 만났었군요. 네, 2011년이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요.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같은 연예계 메커니즘을 겪었고 경험했고 근데 네. 지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각자 다른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억은 자주 접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어도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히 또 왕성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으로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잔이윤 씨가 이번에 기억했다는 두 분이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14년에도 잔이윤 씨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호동 씨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던 애정, 관심 어느 정도였는지 이 장면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게스트 중에는 딱 기억에 남는 게스트 있으세요? 강호동이. 강호동 씨가 왜 안 잊어버리지나 하면요. 그때 천하장사인가 뭐 해가지고 저 씨름 선수로 우리 쇼에 나왔는데 속으로 저 사람은 성공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강호동 씨가 성공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꾸미는 게 없어서. 자기 그 말하는 스타일하고 모르는 그 캐릭터가 꾸미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소리 지르고 할 때는 소리 지르도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뭐하고 꾸며서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게 제일 싫어요. 그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특별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강호동이는 확실히 특별한 걸 내가 느껴요. 아마 씨름 선수였다가 이제 연예계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한 후배가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맨몸으로 미국에서 자수성가했던 잔이윤 씨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스타가 되신 분들은요 해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정말 무명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무일푼으로 내 앞에 서 있어도 네. 될 것 같다라고 점치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호동 씨에게서 그런 뭔가 특별한 그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고요. 2011년 그 무렵에는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강호동 씨가 진행을 할 때 잔이윤 씨가 또 게스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세월이 지나서 내 예언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모처럼 크리스마스에 잔이윤 씨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 보도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네. 그 공백기 동안 사업이나 투자 실패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공백기를 양산하게 했던 이유가 때 아닌 일명 흑인 아이 출산설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던 루머. 왜 이렇게 그때 안 떨어졌었나요? 얼마나 루머가 심각했었냐면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네. 있으니까 삽시간에 모든 소식이 알려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70년대만 해도 뭐 전화, 뭐 전보 이런 거 말고 딱히 갈 수 있는 소식통이 많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소녀 씨 하면은 가봉의 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 그 검은 아이를 낳았다. 흑인 네. 아이를 낳았다. 출산했다.
이런 루머가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양산이 돼서 네. 나중에 저분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네. 그때는 요즘에 시청자 게시판으로 글을 올리고 의견을 올리지만 그때 시청자분들이 전화로 의견을 올렸었거든요. 네. 왜 정소녀 같은 사람을 쓰느냐. 이거는 제가 그때 같이 출연을 했을 때 저한테도 직접 얘기를 해줬던 대목인데 네. 정소녀 씨를 왜 쓰느냐라는 항의 전화가 너무 빗발쳐서 네. 방송국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일이 대응을 하다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정소녀 씨도 자진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흑인 아이를 낳는 바람에 뭐 B자로 시작하는 그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네. H사에서 나오는 그것까지도 저 흑인 대통령이 선물을 국내에 해준 것이다. 한국에 해준 것이다. 이런 루머까지 있었으니까 정소녀 씨야말로 오죽하면 헤어진 전 남편의 누이가 이걸 해명해주고 싶은 답답한 마음까지 있었다라는 전언까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루머, 내가 알 수 없는 루머, 정말 아닌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본인은 갑갑하셨을까요? 네. 결국 모든 방송에서 내려와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정소녀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하고 살면 별로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자 위해주잖아요. 여자한테 배려해주고. 근데 한국 남자들은 자기 성에 안 차면 막 화내고. 잠깐이라도 외국분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친구가 한번 살아보신 분이 있거나. 있을 것 같겠지만 네. 없습니다. 제가 소문상으로는 아주 아니 소문에는 그렇잖아요. 애까지 낳았다 그러는데 진짜 그것처럼 나 진짜 가만히 안 있고 싶어 정말 지금도. 네. 억울해서 너무 미칠 지경이 너무 됐다면서요. 억울한데 그래도 외국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면 한 번쯤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내 등 뒤에 꽂히는 저런 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네. 시아버님이 아마 의사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그 흑인 아이를 받았다 등등 루머가 루머를 낳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일선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소녀 씨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저 때가 아닐까. 저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정소녀 씨가 활동을 접었어야 했었으니까. 네. 그런 정소녀 씨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네. 연세가 지금 63 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금융설계사로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네. 다른 분들에게 이제 금융상품을 소개해주고 그렇죠. 접근하고 사람들과 1대1로 만나는 작업.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내가 노년을 대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일은 연예계는 많아도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그렇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분은 한 번 고락을 겪었잖아요. 아, 네. 슬럼프를 크게도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내가 보장할 수 있는 내가 내 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했다고 말을 해드리기에는 너무나 병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잔유윤 씨가 다시 산타 모자를 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요양원에서 홀로 투병 중이라는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건강을 좀 찾으신 건가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크리스마스 네. 선물처럼 훈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일단 잔유윤 씨가 처음에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는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는 과거에 자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보도를 접하고 충격도 받았고 안타까워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동생분이 지금 현지에서 잔유윤 씨를 극진하게 간호하고 있는 모습이 또 방송을 네. 통해 공개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 저 과거 오른쪽에 팬분들이요. 계신 분입니까? 네, 동생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네. 인해서 과거 팬분들이 위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매여서 얼마나 가능할까라고 했지만 생각보다는 치매설이 아닐까 회복 가능성을 비친 것처럼요. 농담도 건네시고요. 유머 감각이 여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뇌출혈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치매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료진에서도 계속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해요. 최초에 보도했던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는 뭐 이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잔이윤 씨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습 때문에 네.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취지의 글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세가 있으시고 또 뇌에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당시에 잔유윤 쇼 하셨을 때 말이죠. 네. 게스트로 나오지 않으면 나한테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 호불호가 강한 성격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소피 마르소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잔이윤 씨가 이미 미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섭외 능력이 진행자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잔이윤 씨가 소피 마르소를 딱 섭외해서 출연을 시켰을 때 그때는 좀 많이 해외 스타들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선망 같은 게 컸던 시절이잖아요. 90년대 네. 초반. 근데 지금 이제 강호동 씨 19살 시절 모습이거든요. 당시 10대였을 때의 그 씨름 스타 강호동 씨가 네. 나왔던 장면이군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 각계 총망라하는 스타급 거물들이 다 출연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잔이윤 씨의 섭외력은 즉 그때 당시 인기를 반영해줬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작진이 저 신성일 씨가 프로그램 초대됐을 때 영상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강호동 씨하고 신성일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 데뷔를 하기 전에 네. 씨름 선수였을 때, 유망주였을 때, 19, 20살 될 때 그 나이 때 출연을 했었을 텐데 그때도 이미 출연했을 때 모습을 보고서 네. 강호동이란 사람은 앞으로 분명히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평소의 모습하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가식 없는 모습에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고 신성일 씨하고는 동갑내기잖아요. 네. 줄리아리 씨한테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강호동, 신성일 이 두 분이 이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는지 말이죠. 이 각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면 선생님께 떡국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가면은 저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거 생각나 당신 자니 칼슨 쇼 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다 해요. 뭐 자니 칼슨 쇼에 그때 쇼했대 게 뭐 어땠다 뭐 이래고 그 당시에 쇼했던 그 스토리를 얘기하셔요. 좋아하셨나 봐요. 강호동 씨 얘기를 많이 해요.